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았는데 이후 재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야 하고 선고는 언제 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재판 단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부본을 재판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 송달받으며 시작됩니다. 당사자가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2주 정도 내로 재판의 일시, 장소 등이 상세히 적힌 피고인 소환장을 추가로 송달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소환장에 기재된 날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 당일에 피고인은 본인의 사건 전에 방청석에서 대기를 하다가 판사님께서 2023 고단 1, 2, 3, 4호 김땡땡 사건 나오세요 라고 하면 피고인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피고인석에 서면 판사님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 뒤에 피고인은 법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라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리에 착석하면 판사님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 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게 하고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피해자, 피해금 등의 범죄 사실을 낭독하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네,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범죄 사실과 공소 사실 모두 혹은 일부 부인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인하는 취지에 관하여 간단히 진술하면 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면 공소 사실 인부는 변호인이 먼저 하게 되고 판사님은 다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의 의견이 동일한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거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증거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검사는 증거 기록과 이에 간단한 내용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혀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해서 모두 인정하면 증거도 모두 동의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부라도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관하여는 부동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진술 조서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참고인의 진술서, 공범의 피신조서 혹은 수사보고서 등이 있겠죠. 이렇게 부인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판사님은 검사에게 검사 증인 신청하세요 라고 하고 검사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증인이 채택되면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판사님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와 피고인이 추가로 더 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판사님은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구형을 듣고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피고인이 최후 변론까지 마치면 판사님은 대략 재판일로부터 1개월 정도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벌석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영장에 의해 체포 및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이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이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고기일에는 함께 동석한 변호인이 추가 변론 등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선고만 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선고를 듣게 되는데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선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 변호인은 이와 같은 점을 미리 고지해 주기도 하니까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재판 사실 등을 알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형사재판 절차에 관하여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피고인이 주의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판 시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는 적어도 재판 시작 10분 전에는 법정 앞에 도착하고 변호인도 10분 정도는 일찍 올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재판이 주로 조금씩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정시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사자가 본인 사건 재판 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하고 대략 30분 이상 늦었다면 불출석 처리가 되어 재판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판사님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상이 구겨지게 되겠죠. 법원 주차장에 보통 만석이라 주차를 못해서 재판에 늦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법정에 들어가셔서 본인 사건 시작 전에 방청석에서 대기하는 경우에 앞사건 재판에 방해될 만한 행동을 삼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온 가족, 지인과 큰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거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게끔 하는 행동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재판 중에 피고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려다 보니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판사님의 말씀 중간에 끼어드는 실수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의 인상만 나빠진다는 점 명심하시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진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절차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 등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처음 겪는 상황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 이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재판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담 진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